미국 벌써 N해인 현상 펼침 자체 인덕분수의 식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다. 무난하게 나왔네요. 미안해라고. 이것도 이제 꼬아서 내면은 단면적을 A로 주지 않고 단면적을 반지름 R인 온으로 줘버리겠죠. 즉 단면적 A로 안 주고 단면적은 반지름 R인 솜으로 줘버리면 그러면 이제 단면적 공식. 원의 단면적은 박지원님? 원의 단면적이 뭐죠? 예. A? R을 이용해서 풀이하면 그렇죠. 만하기로만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에요. 꼭 외우세요. 파리 제곱, 파리 두 마리. 그다음 원의 둘레는 파이 R 제곱 외우셨죠? 뭐 둘 중에 하나만 외우셔도 돼요. 원주는 2파이 R이고 파리 두 마리는 여전합니다. 앞에 숫자 2로 붙을 건지 아니면 위에 올라탈 건지 파이 R 제곱 꼭 외우셔야 된다고요. 4파이 R 제곱은 다 외우신 거고 4파이 R 제곱은 9의 표면적. 우리가 쿨럼역에서 자주 써먹었죠. 그 다음에 16번 김한결님.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어느 것에 따라 변화하는가? 그러면 이제 코일 관련된 인덕턴스 관련된 식 L은 노리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바로 미안해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이 식 보고 그냥 보면 답이 나와 있죠. 투자율 비례. 김근아님.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반수의 관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 그대로 공식 계속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제곱이랍니다. 한 번 감은 거하고 두 번 감은 것은 2배 차이가 아니라 4배 차이. 4배 차이다. 열여덟 번은 이제 계산 연습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 19번 해볼게요. 한상 솔레노이드가 있다. 그래서 10번 감은 거랑 100번 감았다. 그러면 L은 몇 배 차이냐? 그러면 일단 액면가로는 10배 차이죠.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나누기 곱하기 다 있어요. 곱하기 넘나? 곱하기 넘네요. 나누는 건 다 있죠. 10 있으면 10분의 1, 100 있으면 100분의 1 이렇게. 답 그 소리 아니구나. 하여튼 아니구나. 다 있는 게 아니구나. 답은 2개 있네요. 곱한 건 없는데 정답에서 곱한 건 1000이죠. 1000은 안 보이고 나누는 것은 이렇게 도 있고요. 그래서 10분의 1 혹은 1분의 10이 있고. 근데 이제 이건 답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n의 제곱으로 바뀌기 때문에 제곱으로 바뀌는 100제곱으로. 그래서 즉 100분의 1 아니면 100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에로는 다 여기서는 이제 다 똑같다고 전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고 차이 나는 것은 감 숫자만. 얘는 다 똑같다라고 보고 전제 조건이 깔려야 돼요. 그 다음에 L2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건수만 다르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뭐냐. 즉, 기준이 누구냐 이거죠. 기준. 뭐가 몇 배다라는 기준. 이 문장에서는 기준이 L1이에요, L2예요? 기준이 원래 분모로 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저한테 100원이 있고, B라는 사람한테 1000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B보다 돈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10분의 1이 많은 거죠? 0.1이 많은 겁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그러면 B는 저보다 돈이 얼마나 많을까요? 기준이 뭐에 따라서 0.1이냐 10이냐. 예. 이것도 기준은 누구예요? L1이에요? L2가 기준이에요? 10번 감은 게 기준이니까 당연히 10번 감은 게 기준이죠? 이 10번하고 100번 있는데 얘가 기준이라는 거죠. 아니 잘못했죠. 10번이 있고 10번을 감았을 때 잔디적 인덕턴스는 100번 감았을 때가 기준이죠. 말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그래서 기준이 얘는 여기서부터는 국어 문제입니다. 네. 잘 읽어보시면 10회를 감았을 때의 인덕턴스는 100번을 감았을 때의 인덕턴스의 몇 배냐. 라고 하니까. 그래서 100회를 감았을 때 10번을 감을 왜? 국어 문제입니다. 해석 잘 하세요. 제가 하여튼 기준이. 그래서 해석하기 따라서 2번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비교가 누구를 비교할 거냐. 자, 이제 20번. 두 개 코일을. 그리고 여기서 잠깐, 자, 이런 게 제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 여기서 이제 알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답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막 실제로 시험 보고 있어요. 당연히 고민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던져요. 던집니다. 일단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야. 던져놓고 이제 찍으면 돼요. 고민하지 마시고. 괜히 고민해가지고, 한 5분 고민해가지고, 그래, 2번이야. 잘했어. 미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해가지고 5분 고민해서 4번을 했단 말이에요. 맞췄어요. 잘한 거 아닙니다. 잘했다는 것은 언제 잘했다고 하냐면,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그건 잘하신 건데, 시험 중간에 여기서 막 시간 잡고 있잖아요. 망합니다, 망해. 그리고 산업인력공단이 얼마나 영악하느냐. 특히 이제 산업기사 같은 경우. 항상 첫 번째 받아보는 1번 문제가 전자기하기예요. 근데 어차피 100문제 나오는데, 자기가 골라서 풀 수가 있어요. 골라서. 그래서 안 풀면 돼요, 그거. 맨 마지막에. 왜냐면 전자기학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자기학 있으면 이 파트예요. 풀면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몇 개 못 맞네.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심리적 압박 받으니까 제일 점수 잘 나오는 것부터 딱 보고. 마지막에 이제 못하는 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능사는 이제 어떠냐? 무작위예요. 1번에 뭐 기기, 설비, 자기 이론 중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럼 처음에 1번에 어려운 거 나왔다. 넘어요. 넘겨요. 딱 보고 어려운 거네. 쉬운 거만 골라서. 쉬운 거만 골라 푸시면 내가 순서대로 싹 풀려 하지 마시고 어려울 것 같으면 괜히 넘겨버리세요. 다 학창시절에 다 그런 고민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예.
맨 첫 번째 문제 어려운 거 만나가지고 순간 이제 얼어가지고 제 실력 발휘 못하고. 다음 20번 두 개의 코일을 서로 근접시켰을 때 한쪽 코일의 전류가 변화하면 다른 쪽 코일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남한테 주는 거니까 역시 답은 유도입니다. 유도했다고 했으니까 유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볼 것도 없이 상호 유도, 상호, 뮤추럴, 상호 협동조합, 뮤추럴. 21번 두 코일이 있다. 한 코일에 몇 초. 이 말 자체가 바로 딱 써져 버리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이렇게 문자로 써버리면. 네. 자, 그래서 자체 인덕턴스가 이거라면 상호 인덕턴스는 바꿔치기. 네. 남한테 영향 받아서 기전력이 얼마나 생길 것이냐. 저기서 나오지. 상호 인덕턴스구나. 상호 인덕턴스는 셀프 인덕턴스가 미안해. 자, 근데 상호면은 여기 N1, N2니까 이때는 상호 인덕턴스는 자기 거, 남의 거. 어차피 둘이 받아야 되니까요. 자기 거, 남의 거. 이렇게 해서 N1, N2. 근데 답이 안 보이죠? 바꿔치기 했다는 거죠, 바꿔치기. 즉, 풀이를 보니까, 스lect를 보니까 여기 갑자기 뮤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다는 거죠. 매질이 공기가 아니구나. 당연히 매질 공기 아니죠. 철심이라고 되어 있죠. 철심이니까. 그래서 이걸 써놓은 거고요. 얘 대신에 이제 4파 이거 곱하기 10 하나 7승. 근데 관계없어요. 계산기 누르시면 되니까. 네. 아니어도 됩니다. 계산기 누르셔가지고 하고. 그러면 현재 답으로 관찰하는 것은 얘하고 L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니죠. 얘 있다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안 되고 밑에 가 있으니까. 얘도 위아래 바뀌었고. 그 다음에 좀 양심적인, 좀 쉬운 거네요. 예. 폼 맞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그냥. 계산까지 안 해도. 예. L하고, 길이하고 단면적 관계 때문에. 근데 이제 어렵게 나오면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L에 2파이. 이 두 개, 어떤 거냐 하면, 계산기 눌러보면 되잖아요. 계산기를 눌러보시면. 즉 뮤제로 대신에 쓴 거니까. 얼른 갈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 해설은 친절하니까.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이제 24번. 셀프가 L1, L2, 상호가 M. 상호 인덕턴스는 M1, M2 없어요. 상호작용이란 건 항상 주고받는 게 같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자기적으로 결합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둘 중 하나인 건데, 늘어난다면은 자기 거에 늘어나는 거 혹은 줄어드는 거, 자기 거에 이렇게 될 거니까 늘거나 줄거나. 그러면 저희 가장 합당한 것은 뭐예요? 3번이죠. 그리고 어차피 얘는 무조건 틀리죠. 자체가 틀린 거니까 찍더라도 1번 아니면 2번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면
L1, L2는 빼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25번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의 두 코일, 원통 코일이 서로 직겨 있다. 아, 몰라요. 답은 3번 0. 그냥 딱 읽으려다가 보니까 0이 보이더라고요. 스톱. 이거 이제 원칙적으로 쓴다면은 이거겠죠. M은 K, L1, L2. 근데 얘는 서로 직교하면은 서로 아예 상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자체가 0.25, 0.23. 직렬로 접속했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제일 클 때, 즉 자속이 제일 많이 나올 때가 언제냐? 이만하고 똑같은 거죠? 인덕턴스. 언제냐?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때겠죠. 이때가 제일 클 거고, 물론 이렇게 썼다는 의미는 100% 세개했다는 의미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원래 M은 이거라고 했으니까요. 100%면 얘가 1 되는 거죠. 100%면 1. 자, 그래서 제일 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기는 고쳤나? 이렇게 0.96. 자, 그럼 제일 작을 때는 얼마일까요? 이제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작을 때는 얼마인지. 0.48. 아, 그러네요. 풀 것도 없네. 풀 것도 말 것도. 아, 0.48이요? 아, 그렇죠. 네. 이건 수치가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왜냐면 자체가 0점 단위로 늘고 있는데 증가가 벌써 10배, 10배가 뭐예요? 9.6, 4.8이라는 숫자는 특히 9.6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풀 것도 없고 당연히 이게 답이라면 여기서 살 수밖에 없네요. 이 두 개 합치면 얼마예요? 0.4. 아니다. 아니, 아니에요. 0.48 답이 아닙니다. 답 아니에요, 이거. 제일 작을 때는 0.48 아닙니다. 제일 작을 때는 이때가 제일 작을 때죠. 빼야죠. 이걸 빼야죠. 이 숫자를 빼야죠. 제일 작을 때는 이거겠죠? 요거로 더 줄어드는 경우. 0.4%보다 더 작아집니다. 네. 그래야 작아지는 거니까. 네. 제가 낚였습니다, 방금. 아니죠. K가 0일 때가 있는데, 이 결합이, 이게 자속이 늘어나는 결합도 있지만 줄어들 때도 있잖아요. 제일 작을 때라면 줄어들 때겠죠. 즉, 간극성을 했을 때가 제일 작을 거니까. 아까 제가 책에서는 물론, 예, 0부터 돼 있었는데,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마이너스 1부터라고 한 그렇게, 예, 줄어들 때니까. 최소가 되는 것은 작아진 4.8이, 이거 계산하면 4.8보다 적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0.96하고 0.48하고 0.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일 작은 게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숫자가 제일 작겠죠. 그래서 결합도가 원래 이거잖아요. 다시 쓸게요. 물론 그게 같은 말이에요. 자, 이때가 이렇게 있겠죠. 줄어든다면 이거죠. 줄어든다면 자석이 줄어든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L1, L2에
보기 나름이에요. 그냥 해서 그냥 퉁 쳐가지고 K를 이렇게 봐도 되고, 그럼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그냥 상호 인덕턴스는 그냥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신경 안 써도 되죠.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엄밀히 이제 K가 0부터 1이다라고 해버리면 딱 여기서 맞춰가지고 여기서 미리 0 치고 들어가야 되죠. 아니 마이너스 치고 들어가야 되죠. (50% 이상이 지금 못 따라오시는데 괜찮습니다. 네.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은 이 문제 산업기사급에 나오는 거라서요. 틀려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27번 자체가 20, 80 그다음에 누설없다니까 결합 충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돼요? 결합률 100%다라고 보고 1 곱하기 20 곱하기 80 28번도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과 같은 회로를 필요 없고요. 고집파 브릿지든 저집파 브릿지든 저도 관심 없어요. 네. 그림과 회로를 측정하고 싶대요. L값을. 네. 그래서 L호는 40, 얘가 40, 24, 40, 24. 그러면 상호 인덕턴스는 얼마냐라고 했어요. 아이고, 지금 좀 잘못 잘못 봤네요. L1, L2가 40, 24가 아니라 뭐라고 해놨냐면은 A 그림을 측정했더니 A로 측정했더니 합성 인덕턴스가 40이 나왔던 소리고요. 1회 측정했더니 25가 나왔대요. 그러면 A는 가극성이었을 거고요. B는 간극성이었겠죠. 전류가 감하는 방향이 서로 틀렸다는 거예요. 감은 방향이. 즉 A 그림이 마치 이렇게 감아놓은 거고, B 그림은 이렇게 감았다. 실제로 전류를 흘려버리면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이제 자속 2로 올라가죠. 그렇죠? 쭉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요. 여기는요, 여기 똑같이 올라가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돌려타니까. 그래서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그래서 이제 AS라고 하면은 첫 번째 식은 물론 여기서 100% 세개했다 그런 말 없으니까 100% 했다라고 보고, A 그림은 이렇게 40, B 그림은 이렇게 24. 네. 그럼 구하라는 것이 이거 구하라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뭐 어떻게 구해봐야죠. 네. 선택지는 있으니까 2, 4, 6, 8 있으니까 2, 4, 6, 8 여기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숫자 넣어가지고. 첫 번째 2 넣어볼게요. L1 더하기 L2는 4는 40. L1 더하기 L2는 24. 이게 맞냐 이거죠, 이 소리가. 그냥 쉽게 봐서 이거 같은 거니까 뭉쳐서 그냥 A 더하기 4가 40이면 얘는 얼마예요?
36이죠. 근데 얘 빼서 여기로 되려면은 이거 28이야, 그죠? 안 맞잖아요. 얘는 36이고 얘는 28이라니까 말이 안 맞는 소리고. 여기다 넣어보면 4로 넣으면은 여기가 4니까 4, 2, 8. 그 다음에 8. 그럼 얘는 32고 32에 8을 빼니까 맞네요. 얘가 답이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연립하셔서 풀으셔도 되고. 연립하고 풀 때는 똑같은 원리예요. 방금 했던 것처럼. 그냥 얘를 한 통으로 보셔서. 왜 한 통으로 봐야 되냐면은 모르는, 자, 우리 구하고 싶은 게 두 개다. 그러면 식은 두 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합니다. 모르는 게 세 개다. 그럼 식은 세 개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모르는 게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를 묶어버리면 하나로 묶어버리면 결합계수 물어봤네요. 결합계수. 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 얘기죠. 이렇게 계속 풀었더니 여기 0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20% 정도 결합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20%. 맞고요. 30번, 예, 30번에는 답이 공식만 물어본 거니까, 예. 1번. 31번도 그냥 공식 물어본 거고요. 32번 다 그냥 공식만 물어본 겁니다. 볼 것이 없어요. 네. 볼 것이 없고 36번은 상이니까 상은 던지고 버리시면 됩니다. 36번은 패스해버리고 하니까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페이지 보니까 정리. 지금 노트 만들고 계시죠? 네. 노트 만든다고 해서 요거 바로 보고 쓰시면 안 됩니다. 이 페이지 보고 그냥 써버리면 아주 압축적으로 되어 있죠? 사실 이게 다예요. 네. 여기 나온 건 이게 다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산업기사나 기사에서 말한 전기 자기학이 끝났고 이제 회로 이론에 해당되는 직류회로, 교류회로로 넘어오겠습니다. 직류회로. 여기서 배운 것은 V는 IR. 이거 배울 거다. 1페이지, 3페이지인가? 네, 4페이지. 네. 3페이지. 네. V는 IR.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는 전하하고 자하. 자하는 별로 신경 쓸 게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전하하고 자속을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이 배운 걸 가지고 써먹겠다라는. 그리고 여기 보면 친근하게가 나오죠. 그래서 전류라는 정의부터 전하가 있는데 이제 걔가 흐르는 것을 전류라고 3페이지죠? 3페이지. 맨 앞에. 앞쪽으로 1장 3페이지. 그래서 전하고 전류 용어 정의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전류. 커런트를 트렌드하고 커런트하고 비슷한 단어입니다. 하여튼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당연히 이거 보고 우리는 그런 거 못 느낄 거고요. 그나마 한문으로 좀 했을 때 전하가 흐른다, 전기가 흐른다. 흐르는 걸 전류라는 거고
즉 전하가 안 흐르면 뭐라고 그래요? 정전기. 흐르면 동전기. 물론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동전기라고 부르지도 않고 전류라고. 동전기라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훨씬 더. 전하가 움직이니까. 근데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흐르는 것까지 다 포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전류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얘는 전류라는 것은 흐른다는 것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양입니다. 양. 뭔가 이동한다. 뭔가 이동한다라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몇 명, 몇 대. 이거죠. 이동한다라고 하면. 뭔가 알고 있을 때. 그래서 당연히 전류는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을 알려면 단위 시간당 몇 대가 지나간다. 그래서 전하량의 기본 단위는 쿨럼. 그래서 쿨럼 퍼 세크 해서 전류를 정의를 그대로 내려놨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게요. 집 앞에 차가 10대가 지나갔대요. 뭐 그냥 지나갔는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차종이 궁금할 수도 있죠. 티코가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전차가 지나갔는지. 전차도 차니까. 그래서 차종을 알고 싶은 게 바로 이게 다 전압이라는 거.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지나가는 에너지를 전압이다. 그리고 이제 기전력이라는 것은 전기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는 배터리도 사실은 누군가 받아와서 된 거니까요. 그 배터리 중에서 이제 배터리나 우리 전기도 당연히 발전기 얘기하겠죠. 발전기를 전기를 일으키는 얘들 발전기. 그냥 아니면 좀 더 좁은 의미로 보게 되면 배터리도 같이 넣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받아서 쓰는 애들을 우리가 부하라고 부릅니다. 부하.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쓰는 애는 다 부하예요. 부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도 부하고 쓰는 애니까. 그 다음에 전기 설비다 라고 하는 것들은 부하가 아닌 거예요. 전기 설비는 부하가 아니고 법적인 의미로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주는 설비들을 전기 설비라고 해요. 틀려요. 전기 설비 관리. 그렇죠. 딱 그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전기 관리하는 분한테 우리 집 에어컨이 안 돼요. 냉장고가 안 돼요.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사세요. 에이세스 센터로 문의하세요. 이렇게 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전기하니까 가서 봐야죠. 하면서 이렇게 아니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집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럼 가야죠. 그건 해야죠. 근데 낚였어. 알고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 전류라는 거. 다시 한번 하지만, 제발, 전류는 쿨럼 퍼 세크입니다. 쿨럼 퍼 세크. 암페어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랑. 원래 이거고, 줄여서 이렇게 암페어. 암페어가 누구예요? 그죠? 오른손? 오른나사? 오른나사입니다. 오른나사하고 주의 법칙하고. 즉, 자기의 세기. 암페어 이 양반이 항상 볼 때마다 그분을 생각하세요. 오른나사. 주회. 딱,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썼는데 귀찮잖아요. 귀찮으니까 축약. 그러면 여기 쿨럼이라고 있죠? 쿨럼, 암페어. 암페어하고 쿨럼 누가 선배일까요? 쿨럼이 선배입니다. 단위 보고 알아요. 누가 먼저 살인한 사람이지. 최소한 누가 더, 즉 나이는 같을지 몰라도 누가 더 급이 높은지. 이건 원초적인 사람인지 아예. 변환이 안 되는 거고. 이 사람은 그냥 데이터로 쓰는 거잖아요. 줄여 쓰는 거. 예. 그래서 오리지널로 쓴 사람들은 추측해서 선배들이다. 아니면 어마무시하게 업적이 뛰어나거나. 그래서 발전기가 여러분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얼마 안 돼요. 불과 200년도 안 됩니다. 발전기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중에 보면 인류 멸망의 원인일 수도 있어요. 발전기 만들어가지고. 발전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기 만들려면 석탄 뗐고, 그때는. 석탄 떼가지고 지금 이 모양을 꼴났다고 뭐 하는 거, 뭐 저쩌고. 그리고 이 아저씨랑 더불어서 또 한 명이 또 있어요. 이 아저씨가 없었으면은 발전기가 없었고, 발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이렇게 못 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우리 뒤에 나와서 배우겠지만, 물구랑산에다가 아연 집어넣고, 불 집어넣고, 이렇게, 화학작용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썼을 거예요. 뭐, 그렇게 쓰면 얼마나 쓰겠어요, 전기를.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아니, 안 배우긴 했지만, 이제 맥스웰, 이 양반. 커피, 맥스웰. 저 양반이 이제 사실 주변 두 사람이 짝박이었다고 그래요. 전기 쪽에서 봤을 때는. 맥스웰은 뭘 한 사람이냐. 전기하고 자기를 아주 통합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기는 어려운 이유가 일반적인 역학은 뉴턴 아저씨 혼자서 다 했어요. 혼자서. 뭐 그 양반이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살았을 거고. 그래서 뭐 한 20, 30년? 30, 40년에 다 만들었겠죠. 그 체계를. 근데 전기는요,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몇백 년에 걸쳐가지고, 뉴턴 아저씨는 사과라도 보면서 뭔 생각을 했겠지만, 뭐, 머리카락 뜨고 자꾸 귀신이 들렸니 많이 그러고 있는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 400년 동안 여러 명이서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도 안 좋은 옛날이니까요. 그러니까 막 서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A라는 사람이 뭔가 이런 원리를 알아내고 했는데 한 30년 뒤에 40년 뒤에 뻘쭘하게 혼자 똑같은 거 가지고 와 이런 게 수대하다 하면서 딱 내고.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게 있어요. 온법칙. 온법칙이 제일 중요한 법칙이긴 한데 이것보다 30년 더 빨리 그걸 알아낸 사람이 있었고 발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르느냐? 시골에서 말해봐야 누가 알아요. 발표를 했어도 통신이 안 되니까 전달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영국 사람이면 프랑스 파리에다가 책 갖다 주겠습니까? 우리 도서관 놓고 쓰세요라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맥스웰이 한 역할이 뭐냐면 다 가져와. 싹 모아요. 3, 400년 동안 있는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막 개인 플레이 돼 있는 것을 다 맞춰요. 이제 맞춰가지고 이거 같이 중복된 거 이건 통합하면 되겠네. 통합시키고 쫙 해가지고 했는데 통합시키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빠졌네. 그 빠진 게 바로 통신으로 된 거예요. 무선 통신으로. 가지고 이거 빠졌어요. 이거 폰트해. 그랬더니 이제 헤르츠라는 사람이 그래? 헤르츠에서 들어보셨죠? 그 양반이 이제 그
그걸 이야기 듣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선통신 시작을 헤르츠가 무선통신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정부가 활발히 왔다 갔다 하니까 기하급수가 쫙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선통신 그런 거다. 근데 아직 맥스웰 아저씨는 이왕보다 다행히가 있을 건데 잘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있긴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 페롯도 있었고,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나오네요. 그래서 1초에 그럼 1초에 과연 전자가 1쿨럼이라면 즉 1A라면 과연 전자가 몇 개 지나갔는지 6.24 10에 18 쪽 어떻게 하면 나오는 거죠? 저 숫자가 계산기 당연히 계산기로 할 건데 그래서 이걸 아셔야죠. 1암페어니까 쿨럼 퍼 세크니까 그러면 1암페어라는 것은 1초에 1쿨럼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1쿨럼에는 전자가 몇 개 있느냐는 거고 즉 1쿨럼에는 전자가 몇 개냐 이걸 알려면 뭐를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죠. 전자 한 개는 몇 쿨럼이냐. 그래서 전자 한 개가 몇 쿨럼인지를 우리가 전기 소량 23번이라 하죠. 23번. 그래서 23번의 역수가 답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러네. 되게 힘들어한다. 예.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은 전이차. 전이는 뭐냐? 바로 전하가 갖는 위치 에너지. 그럼 이제 같은 건데 기전력이라고 하면 전압 중에서 소스, 원천, 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이차를 그냥 기전력이라고 부르자. 이게 써지지도 않네. 모티베이트, 포스, 하여튼 뭐 이렇게 일렉트로 전기를 모티베이트 유발시키는 힘 그래서 EMF라고 씁니다. 이거 이 단위 좀 이상하게 보이죠. 약속하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렉트릭 볼트라고 해가지고 전자 한 개가 가지는 볼트예요. 전자 볼트라고 합니다. 일명. 그러면 전자 한 개에 과연 만약에 전자 한 개에 1볼트의 전압을 가할 때 에너지를 1 일렉트릭 볼트라고 하고요. 그럼 얘는 몇 줄이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렉트릭 볼트니까 1 일렉트릭 볼트면 줄 퍼 쿨럼이 되는 거고요. 이게 1쿨럼일 때 만약에 이제 그냥 1줄이라면 1볼트라면 쉽게 말하면 이건 거죠. 1볼트라면 쿨럼 퍼 세크 1쿨럼일 때 만약 1볼트다 그러면 1쿨럼일 때 1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 일렉트릭 볼트라는 것은 전자 한 개가 그 중에서 전자 한 개가 1줄일 때 전자 한 개가 가지는 거니까 1줄을 뭘로 나누면 돼요? 전체 전하량으로 나눈 거. 그래서 딱 우리 그냥 이게 답이에요. 그냥 얘가 그냥 Shift 23번 하면 이거 나오죠. 숫자가 바로
이 문제를 왜 써놨냐면은 이것도 이제 산업기사급입니다. 그리고 아차딱 한번 기능상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틀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게 작은 숫자. 쉽게 말해서 1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1주를 전자개수만큼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 전자개수만큼 나눠야 전자 한 개 갖는 에너지니까. 다시요. 이게 1쿨럼이라 할게요. 1쿨럼 안에는 전자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있는데 이 전체가 1줄이다. 그러면 얘 하나는 몇 줄을 갖고 있느냐 라고 되니까 전체 개수에서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이제 1쿨럼을 잡으면 1쿨럼 안에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6체 2경 4천조. 아니다. 전자가 아니지. 이 일렉트릭 볼트가 전기소량이 이 역수 취해가지고 들어가면 되겠지요. 단위 그 약분시키면 됩니다. 쿨럼이니까 쿨럼으로 약분 때리면 전장기의 쿨럼이 왜 쿨럼이에요? 전장기 쿨럼이 이거잖아요. 전장기의 쿨럼. 그러니까 여기다가 전자항의 쿨럼 1.602 곱하면 쿨럼 툭툭 하니까 남아있는 게 줄만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얘가 줄돼 버리는 거죠. 23번이. 그냥 괜찮아요. 어차피 답은 그냥 고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음전화, 양전화를 금속선에 연결하면 음전화는 양전화로 끌려간답니다. 중화된답니다. 그럼 이 금속선에는 뭐가 흐른다? 바로 전하가 흐른다. 전하가 흐른다는 표현을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좀 그렇죠. 언어학자들이 봤을 때 전류가 흐른다? 뭐지? 그죠? 어차피 전류는 흐른다는 건데, 그래서 마치 그거랑 똑같죠. 역전 앞에서 봅시다. 역전압. 역전이 역 앞인다 썼는데 역 앞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액면 그대로 했다가는 앞으로 가야죠. 자, 그다음 2번에 어떤 도체에 t초 동안에 Q쿨럼의 전기량 이동했다. 그럼 전류는 쿨럼 퍼 세크니까 쿨럼을 Q라고 하면 Q라고 써주는 거고요. 초를 T라고 하면 T라고 쓰는 거니까 단위로 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이제 이거 방금 위에 거 가지고 왔다 갔다 엎어치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 4번 어느 도체에 3A의 전류가 1시간 흘렀다. 전기량이 얼마냐? 전기량이 물어봤죠? 전류 얘기 나왔고 전류는 암페어 쿨럼 퍼 세크. 구하라는 건 얘 구하라는 거니까. 써주면 되죠, 똑같이. 똑같이 쓰기를 3A. 그 다음에 구하라는 거 모르니까 별. 시간 얼마요? 1시간인데 1시간은 쓰면 안 되죠? 초로 바꾸셔야 됩니다. 초로 바꾸니까 3600에서 당연히 답이 이제 36,000? 아니? 1800. 예. 그래서 전기량은 1800쿨럼이다. 1800쿨럼. 자, 이거 6번 봐볼까요? 어느 도체의 단면은 30분 동안에 5400쿨럼이 이동했다. 그러면 전류의 크기는 그대로 쿨럼 퍼 세크니까 5400을 30에 60 30분 했다가 초로 바꿔야 되니까 60 해가지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간단하게 3쿨럼 퍼 세크 혹은 3A
4만페어다. 그럼 또 맛있는 점심을. 예. 그리고 오늘 2시에 사전평가, 아니.